삼복첩이라는 게 어떤 건지,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삼복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. 동병하치라고 얘기하는데요. 겨울에 걸릴 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런 게 가능한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. 자, 겨울에 우리 주로 걸리는 병 어떤 게 있죠? 감기 자주 걸리죠. 날씨가 추워지면 일단 감기 걸리기 쉬워지죠. 감기 걸려서 비염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있고요. 혹은 이제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을 가진 분들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증상이 좀 악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평소에 배가 찬 분들은 좀 배가 자주 아프다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. 특히 이제 손발이 시려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제 두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여름에도 방 안에서 양말 신고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, 이런 것들이 다 체온이 높은 사람들한테 생길까요? 아니면 체온이 낮은 사람들한테 생길까요? 좀 평소에 열을 잘 못 내는 사람들 해서 이 한기, 추위에 좀 민감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기겠죠.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체온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경향들이 많고요.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추위도 잘 이겨내는데,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추위에 좀 많이 상하게 되는데, 결국에는 면역력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체온을 잘 유지를 하느냐예요. 그래서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, 결과는 그거예요. 내가 체온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잔병도 큰 병도 잘 안 걸리는데, 체온이 자꾸 떨어지고 이 한기에 좀 민감해지는 분들은 좀 잔병도 잘 걸리고 나중에 큰 병도 잘 걸리더라,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. 자, 우리가 체온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계절은 겨울에, 만약에 내가 여름에 좀 따뜻한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이제 차갑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체온이 남아서 가을, 겨울까지도 잘 유지가 되는데요. 근데 우리 여름에 많이 방심하잖아요. 자꾸 찬 거 먹고 물도 얼음물 먹고 자꾸 에어컨 바람 쐬고 하다 보니까는 여름에 이제 열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을, 겨울 돼서 날씨까지 추워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여름에 복날에 먹는 음식은 삼계탕 같은 거 먹잖아요. 양기를 뱃속에다가 잘 보존을 해놓으면은 가을, 겨울까지도 이제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많이 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조들의 지혜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복날 되면은 이렇게 줄 쫙 서 있죠. 어디 줄 서 있죠? 삼계탕집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는 먹죠. 남들 다 먹으니까 뭐 때문에 먹는지 모르고 그냥 먹나 보다 하고 드신 분도 계실 텐데, 이런 이유 때문에 속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양기를 보존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먹어두는 거죠. 중국이나 대만의 같은 계절에 이제 여행하다 보면 복날에 우리나라는 삼계탕집 앞에 서 있지만은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한의원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. 뭐 하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삼복첩을 붙이려고 해서 간단하게 파스처럼 이렇게 붙이는 요걸 하려고 대만에서도 그렇고요,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이 삼복첩을 시행하는 한의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조금씩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한 30% 정도는 삼복첩이 뭔지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. 삼복첩을 만드는 주된 처방은 소청호라고 하는 처방이에요.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같은 처방을 쓰는데, 이 소청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처방들 아주 대표적인 약재들 중에 하나는 이제 백계자라는 약이 있고요. 이거는 폐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가래라든지 이런 담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근만성 기관지염이나 이런데 좀 자주 쓰이게 되고요. 현우색이라는 약재는 활혈이기를 시킨다 그러는데 피가 잘 돌고 기가 잘 소통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약을 쓰면 이제 순환이 좀 촉진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. 세신이라고 하는 약재는 먹어보면 맛을 보면 상당히 매워요. 그리고 그 매운맛 때문에 코가 뻥 뚫리는 그런 작용이 나타납니다. 풍기, 몸에 들어온 바람이나 찬 기운, 냉기운들을 바깥쪽으로 몰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코가 막히거나 감기 걸리거나 혹은 좀 순환이 정체되거나 하는 분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. 생강은 속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. 독소들을 좀 해독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, 주로 좀 추위를 평소에 많이 탄다든지 배가 좀 냉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고 감기 자주 걸리고 배가 자주 아픈 분들한테 쓰면 좋죠.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약재가 있는데, 자, 이 약을 달여가지고 먹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실험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먹는 걸로는 한 60% 정도 효과가 있는데, 그걸 피부에 붙이는 거는 효과가 한 80% 정도예요. 그래서 오히려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척대요법이라 그래서 파스처럼 이 약을 외용으로 붙이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. 물론 먹고 붙이면은 한 90% 정도로 더 좋다 그래요.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만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요새는 이렇게 포장도 잘 돼가지고 나오고요.
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의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내 집에 이렇게 가서 내가 직접 붙여주고 싶어 해가지고 사가셔가지고는 직접 가서 이제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간단하게 이렇게 파스같이 생긴 거 뜯어가지고 포장 뜯어가지고는 이렇게 정확한 부위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. 위치는 우리가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먼저 부항을 뜨거나 혹은 집에 부항이 없다 그러면은 요 붙이는 부위를 약간 찰싹찰싹 이렇게 때려주세요. 그럼 좀 빨갛게 충혈이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모공이 열리면서 피가 모이기 때문에 훨씬 좀 흡수가 잘 되게 되고요. 거기에다가 생강즙을 먼저 바르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생강즙을 만들어 놓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생강을 잘라가지고 그 생강 편으로 이렇게 문질러줘도 괜찮아요.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. 그리고 한 8시간 정도 있다가 떼는 거예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만 붙여놓고요. 아주 깐난쟁이들, 체중이 한 15kg 정도 전후로 나가는 아이들은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4시간 정도 그렇게 붙여주면 적당합니다. 그래서 요거 좀 민감한 분들은 요거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 막 몸에서 후끈후끈 열이 난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. 그냥 잠자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떼어내는데 이거 붙이고 자는 날 마치 무슨 사우나에서 이렇게 푹 찜질하면서 잔 것처럼 몸이 쭉 이완이 되면서 아주 푹 잤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실제로 몸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. 자, 주로는 냉기로 인한 모든 질환들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냉기로 인한 질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 호흡기 질환이죠. 천식, 비염, 기관지염, 감기 자주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. 소화기가 냉해서 속이 냉해서 자꾸 속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도 효과가 있고요. 순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손발이 평소에 많이 시리거나 겨울만 되면 좀 동상에 잘 걸리는 분들도 효과가 좋고요.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이게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관절 통증 중에서도 좀 냉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있어요. 그런 특질을 가지신 분들은 좀 추운 데 있으면 관절이 더 쑤시고 아프다든지 아니면 한참 있다가 움직이려면 뻑적지근해가지고는 관절이 굳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냉기로 인한 문제들이고요. 이런 분들이 삼복첩 붙이고 나서 좀 통증이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많고요. 좀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조루가 있거나 자국이 냉하거나 이런 성기능도 조금 개선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임산부는 금지예요. 워낙에 태아에 열을 너무 많이 넣어주는 게 나중에 이제 태열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잘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열이 너무 성해지면서 당뇨가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. 평소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뭐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붙이면은 금방 막 두드러기 알러지 같은 거 나는 분들은 이것도 붙이는 첫 대역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평소에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흉이 잘 되는 켈로이드 체질을 가지신 분들도 하고 나면 좀 그런 가려움이 많이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방금 해드린 그런 정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거예요. 실제로 이제 이 효과들을 요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. 한 2011년도에 대한 한방소아과학회에 이제 실린 논문들을 보면 60명의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 첩대역법을 삼복첩을 해줬는데 하고 났더니 좀 증상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증상이 한 80% 정도 이제 호전됐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. 자, 하고 나서 만족도가 얼마였냐? 내년에 하면은 또 할래요? 물어봤더니 한 94.6%가 야 이거 너무 좋다 또 하겠다 했어요. 94.6%면은 거의 이제 요새 얘기로 그런 거죠.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삼복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73.2% 정도는 주변에 이건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설문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요. 특히나 천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이 있는데 천식에 상당히 좀 뛰어난 효과가 있대요. 특히 이제 폐질환, 폐가 좀 건조하거나 냉해서 생기는 질환에 많이 효과가 있는데 폐 기능이 한 13% 정도 향상되고 천식 기능이 한 60% 감소됐다. 한 1,1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결과고요.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. 해서 방법은 간단해요. 열흘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붙였다가 떼기만 하면 되고요. 초복, 중복, 말복 가장 더울 때 양기가 가장 많을 때 우리 모공이 가장 많이 열려 있을 때 그때 뱃속에다가 미리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기를 심어놓는 방법이에요.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26일까지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처럼 날씨가 좀 이렇게 무더운 날이 훨씬 좀 적합해요. 그래서